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남편에게 죽고 한이 맺힌 쌍둥이의 엄마. 형이 군대에 입대해서 100일 휴가를 나오게 되었다. 형이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군대를 가서 친구도 많았기에 밤새 술을 먹었다. 그리고 아침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그날 밤에 다시 친구들과 술을 먹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형은 아파트 9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을 누르는데 애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다. 형은 아무 생각 없이 애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1층으로 가까워질수록 울음소리가 커지는 것이었다. 형은 1층에서 애가 우나 좀 짜증나네 라고 생각했는데 2층이 되고 1층이 될 때는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귀를 막아야 할 정도로 컸다고 했다. 1층이 되고 문이 열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문 앞에 쌍둥이 유모차가 있고 천천히 시선을 위로 올리자 유모차에는 쌍둥이가 타고 있고 뒤에는 엄마처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리한 것에 잘린 다음에 다시 붙여놓은 억지로 기어 붙여놓은 듯한 여자랑 애기 2명이 그런 상태였다고 했다. 그냥 귀신을 마주하게 되자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5초간 떨면서 가만히 있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갔다. 진짜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 못하고 계속 뛰기만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오줌도 조금 쌌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일단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팬티도 갈아입고 그렇게 나와서 친구들과 술을 먹었다. 무서운 것을 떨쳐버리고 싶었다고 했나? 그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먹으니까 무서운 것도 좀 덜해지고 그냥 헛개비를 본 거겠지 라고 생각했다. 아침이 돼서야 형과 친구들은 각자 집으로 갔고 형도 앞에 근처에 와서야 다시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집에는 가야 했기에 엘리베이터로 억지로 갔는데 아까 봤던 토막 나 있던 애기 2명이랑 여자 귀신은 없었다. 형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역시 잘못 본 게 맞구나 라고 생각했다. 밤새 술 먹고 들어온 형은 씻을 생각도 못하고 침대에 엎어진 듯 누워 잠을 청했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 그 꿈이라는 것이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듯이 관람하게 된 꿈인데 꿈속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심하게 싸우고 있고 애기 울음소리가 났다. 남자는 술에 취한 듯해 보였고 싸움이 격해지자 여자를 넥타이로 목 졸라 죽여버렸다. 애기들은 엄마의 죽음을 안 것인지 더 크게 쌍으로 울어댔고 남자는 애기들마저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나서는 욕실에 가서 여자를 토막 내기 시작했다. 토막을 내고 나서 욕조에 물을 틀어 시체 덩어리들을 담가놓고 나가서 아주 큰 가방을 하나 사와서 시체들을 담기 시작했다. 그 시체를 넣은 가방을 아파트 지하 창고에 던져놓고 나왔다. 형은 그때 꿈에서 깼고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그때부터 아파트 지하 창고에 가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걸로 2시간 동안 고민을 했고 결국엔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괜히 안 내려갔다가는 또 꿈속에 나올까 무서워서 내려가 봤는데 창고를 좀 둘러보니 그 꿈속에 나온 가방이 딱 있는 것이다. 형은 덜덜덜 떨면서 가방을 살짝 열어봤는데 썩어가고 있는 고기 덩어리가 있는 것이다. 형은 그때부터 울면서 경찰서까지 뛰어갔다. 그렇게 경찰을 부르고 고기 덩어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집으로 올라왔다. 아무튼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형은 군대로 복귀를 했다. 복귀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갑자기 군대에 있는 높은 사람이 형을 불렀다. 이유는 형이 신고를 해서 실종 신고가 된 사람을 찾고 살인범도 찾아서 포상 휴가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서 형은 또 휴가를 나왔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잠을 잤는데 다시 그 애기들과 아줌마가 또 나왔다. 요번에는 그런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사람 같았는데 그 아줌마는 형에게 큰 절을 올렸다고 했다. 그래서 형은 물었다. 왜 하필 나한테 나타나서 나를 괴롭힌 겁니까? 그러자 귀신 아줌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몇 번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은 기절을 하거나 그래서 당신같이 기가 센 사람을 찾은 거였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이 들려있는 집.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존재를 보아왔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다 사정상 휴학을 하고 22살 때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취가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간 날, 현관에 들어서자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귀신을 볼 때면 항상 느껴졌던 그 오싹함이었죠. 어릴 적부터 자주 겪었던 일이라 덤덤하긴 했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았죠. 하지만 방이 두 칸인데다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별 신경 쓰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피곤했던 터로 누우면 바로 잠이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작 누우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온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제 귓가에 휘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 환청도 많이 겪어봤던 터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밤새도록 들려왔고 저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학교에 가기 위해 씻고 나서 머리를 말리려는데 문득 화장실의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울 안에 비치는 제 모습 바로 뒤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담담하게 거울을 뒤집고 집에서 뛰쳐나갔죠. 그렇지만 이후에도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는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저씨는 의미 없이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에도 나타나다가 갑자기 스르륵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제 귓가에서는 휘파람이나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탓에 저는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고 살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집에서 사는 동안 제 몸무게는 15kg이 빠졌고 저희 부모님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셨던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지만 저는 아직도 거울이 무섭습니다.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저희 집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일기장. 나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늘 할머니에게 응석을 부리곤 했다.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내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할아버지마저 먼저 보내셨던 할머니는 유일한 혈육인 나를 무척 사랑해 주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할머니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지 할머니 댁에 갈 때면 언제나 나 혼자 갈 뿐 어머니는 함께 오지 않았다. 나는 매주 일요일 오전마다 할머니와 함께 신사에 참배를 가곤 했다. 할머니는 몹시 신앙이 깊었기에 비가 오는 날이라도 참배는 반드시 가셨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일요일마다 신사를 찾았다고 한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는 것이 무척 기분 좋아서 나는 참배 가는 것을 좋아했었다. 신사에 도착하면 할머니는 언제나 손을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대단히 오랫동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나는 언제나 단순한 소원만을 빌고 할머니의 진지한 옆얼굴을 바라보곤 했다.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면 할머니, 뭘 빌었어?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싱긋 웃을 뿐 한 번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저 언제나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사주시던 아이스크림을 기대하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며 돌아오곤 했다. 그러는 한편 나는 어릴 적부터 영능력이 강하다고 할까. 계속해서 나쁜 영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곤 했다. 매일 가위에 눌리다 보니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불면증에 시달리곤 했다. 자고 있는 와중에도 누군가 다리를 만지는 것이 느껴지거나 뱃속에서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등 점점 괴롭힘도 심해져 갔다. 어머니와 함께 영능력자라는 사람을 몇 번 만나보기도 했지만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데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서 나도 체념하고 그저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에는 그 정도가 점차 심해져 교통사고도 여러 번 당하고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곤 했다. 거기에 귀신 때문인지 환각마저 보이기 시작해 학교에도 못 나갈 지경이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 내가 걱정되셨는지 어머니가 회사에 가면 언제나 집에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나마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 내게는 유일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일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게 늦어서
그다지 이야기도 잘 나누지 못했다. 그 사이 나는 거식증에 걸려 매일 구토를 하다가 반대로 과식증에 걸리기도 하는 등 몸 상태와 정신이 모두 불안정한 상태였다. 자살 시도도 몇 번이나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해서 사는 게 너무나도 괴로운데 정작 죽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그 탓에 언제나 할머니와 함께하던 참배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펑펑 울었다. 한동안 할머니 방에 틀어박혀서 할머니의 옷이나 이불을 꼭 끌어안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회사에 출근을 했다. 솔직히 어머니 덕분에 먹고 살고는 있지만 그런 모습에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주 정도 지났을까. 점차 내 주변에서 나쁜 영에 의한 괴롭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게 딱 4명만 있던 친구 중 한 명은 전화로 내가 가지고 있던 아픔들을 할머니가 모두 가지고 천국으로 가신 걸 거야 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1년 정도 지나자 나는 완전히 괴롭힘에서 해방되었다. 제대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팔게 되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 나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았다. 이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고 매일 무덤을 찾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무렵이었다. 서랍 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보자기에 쌓인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몇 권 나왔다. 그것은 매주 일요일마다 쓴 것이었다. 일기를 읽고 나서 나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처음으로 일기가 써진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은 자살이었다고 일기에 적혀 있었다. 원인은 어머니의 바람이었다고 한다. 충격이었고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거기에는 나를 향한 할머니의 증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이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였다. 나는 어머니가 바람피운 상대의 딸이라는 문장부터 시작해 죽이고 싶다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등 내가 알고 있던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언제나 신사에 갈 때면 내가 괴로워하며 죽기만을 신사에서 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나 긴 세월 동안 매주마다 천천히 바로 옆에 있는 어린 내가 저주받아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의 염원이 통했던 것인지 나는 무척 괴로웠다. 그리고 할머니도 괴로워하며 세상을 떠났다. 일기는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차마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